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57화 리뷰편입니다. 357화의 첫 시작은 퍼블릭의 수장 안현성이 이지훈을 맞이했으며 후드를 벗은 이지훈은 다름 아닌 백도어의 홍두표였습니다. 졸지에 손뽀뽀를 받은 현성은 역겨운 듯한 모습으로 그가 단번에 이지훈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으며 그를 공격하려고 맘을 먹죠. 바로 그때 동탄의 황동훈이 찾아와 퍼블릭에게 인사를 했으며 그들은 이지훈의 대리인 신분으로 나오게 되었고 현성은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것이라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안산의 넘버원 안현성은 과거 이지훈이 평정했던 1세대의 후임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만 해도 50이 넘자 이지훈은 그들을 통해 서울에 있는 4대 크루들을 통합하려 한다고 하죠. 대신 그들을 밑으로 둔다는 것이 아닌 이지훈과 직접적으로 연합 제안을 하러 홍두표가 찾아온 것이었으며 퍼블릭이 4대 크루 통합을 도와준다면 서울의 일부분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퍼블릭의 부하들이 홍두표의 말을 듣고 비웃었고 이어서 안현성은 연합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며 첫 번째는 사업을 시작할 지역은 퍼블릭이 직접 정한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대신 수익의 50%를 먹는다. 세 번째는 우리가 4대 크루를 통합시켜준다면 서울의 반을 가지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홍두표는 급하게 동훈과 안현성의 말을 이지훈에게 전달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죠. 한편 강동의 가출패맨, 가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며 모여 있었고 안산의 넘버3인 윤재희가 나타나 그들을 섭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호스텔의 구역이었고 그 모습을 본 은구와 탱구가 나타나 그의 행동들을 가로막게 되죠. 그 모습에 윤재희는 은구를 공격했고 은구 탱구 듀오는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각 중구의 재원고에선 안산의 넘버2 최창원이 모습을 보였고 그가 찾던 곳은 다름 아닌 건축가 일명 번너클이었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최창원은 바스코를 찾았지만 그는 없었고 그가 없는 번너클을 최창원은 오히려 자극하여 바스코를 찾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은구와 탱구가 윤재희 한 명에게 당했으며 윤재희는 왕호춘과는 다른 자신들의 공격을 빠져나갔다는 언급을 하죠. 번너클 역시 최창원 한 명에게 낙서를 당한 채 제압을 당했고 마지막으론 안산의 넘버1 안현성이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갓독이 위치하고 있는 강북을 찾았고 아니나 다를까 갓독의 헤드인 성유한과 마주치게 됩니다. 안현성은 강북이 마음에 들었다며 주먹을 푸는 동작과 함께 외모지상주의 357화는 끝이 나게 되죠. 본격적인 지방의 크루인 퍼블릭의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서울의 강동과 중구 그리고 강북으로 가서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그들은 이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황동훈과 백도어의 수장 홍두표가 있는 것을 본다면 분명 박지호도 이지훈의 수하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지훈과 박지호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건지는 의문이며 그들은 왜 퍼블릭을 통해 4대 크루를 통합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이지훈은 현재 못 움직이는 상태이거나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 박지호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박지호는 무력으로서 재원구와 4대 크루들을 상대하기엔 무리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후임이었던 지방 크루의 퍼블릭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역시 지능캐답게 그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산 퍼블릭 지방 크루는 결국 재원고 인원들의 각성의 요소를 보여주는 연출의 인원으로 생각될 뿐 그들이 4대 크루를 통합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들의 힘은 357화에서 봤듯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넘버3 윤재희가 혼자만의 힘으로 호스텔의 은구와 탱구를 이겨버렸죠. 거기서 윤재희가 팔을 꼬고 있는 모습과 왕호춘과 다르다는 언급을 본다면 한때 왕호춘은 은구와 탱구와 싸울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 자신의 팔을 탈구시켜 그들의 꺾기 공격을 피했다면 윤재희는 과연 어떻게 은구 탱구의 공격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팔을 꼰 상태로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유연성에 관련된 기술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연성을 강조한 무술은 예를 들자면 카포에라가 있는데 카포에라는 과거 무의식의 박형석이 썼던 무술이며 유연성을 바탕으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며 사용하는 무술입니다. 작중 윤재희는 땅을 짚으며 발차기 공격을 은구에게 했었는데 카포에라 역시 손으로 땅을 짚고 공격하는 발차기 기술들이 많죠.
거기에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이 전통적인 춤과 무술, 그리고 음악이 결합되어 있는 무술답게 유연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동작이 많아서 카포에라 특유의 유연성을 통해 웅구탱구의 꺾기 공격을 카포에라로 피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편에서 윤제이 말고 퍼블릭의 넘버2 최창원은 번너클을 제압하는 모습에서 낙설하며 농락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과거 바스코가 당했던 일들과 동일한 상황이라 바스코는 번너클 일원들이 당한 모습을 본다면 역대급 바스코의 분노를 볼 수 있는 연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 보여줬던 금지기술 7번과 8번은 황호에게 썼고 이번엔 금지기술 4번 무한 반죽 뚫기는 김기명에게 쓴 모습입니다. 뿌렉닭의 금지기술은 바스코가 뿌렉닭에게 전수받은 기술이며 뿌렉닭이 한 천재를 이기기 위해 만든 기술로 그가 실수로 상대를 죽여 은퇴하게 된 사건 당시 썼던 기술도 이 중 하나로 보이죠. 작중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각 기술의 위력이 정말 치명적인 것으로 묘사되며 특히 1번부터 5번의 기술은 사람이 죽는다고 바스코가 말할 정도이죠. 헤드의 크루 정도의 실력자에게 4번을 쓴 것을 본다면 5번이나 6번 정도의 기술로 최창원을 박살내지 않을까요? 1번이나 2번을 쓰는 기술을 쓰게 되는 날은 현재 퍼블릭 인원들에게 쓰기엔 아까운 기술로 보이며 살생무술다운 퀄리티의 연출은 종건과 중국급에 해당되는 인물에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외모지상주의 357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